정말 멋진 페라리 스포츠카를 몰고 가는 20대를 봤어요.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가나요? 1번. 저런 건 얼마나 할까? 내가 죽기 전에 타볼 수나 있을까? 2번. 부모가 부자인가 보네. 좋겠다. 3번. 어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좋은 차를 타다니. 4번. 와, 진짜 멋지다. 안녕하세요. 정은길의 돈말글 연구소 소장 정은길입니다. 여러분은 1, 2, 3, 4번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셨나요? 이 질문은 일종의 심리 테스트예요. 어떤 걸 골랐느냐에 따라 내가 돈을 끌어당기는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번. 와, 진짜 멋지다를 선택한 사람이 부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다른 번호를 골랐다 해도 안심하세요. 돈을 끌어당기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인드는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책은 머니 패턴입니다. 이요셉 김채송아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돈을 버는 패턴과 돈을 잃는 패턴이 결국 심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해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잘 모이지 않거나 투자를 해도 매번 성과가 좋지 않다면 나의 머니 패턴을 알아보고 심리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같은 광경만 봐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죠. 스포츠카를 모는 20대를 봐도 저마다 다르게 반응하니까요. 저런 건 얼마나 할까? 내가 죽기 전에 타볼 수나 있을까? 하는 마음은 무기력함, 자포자기고요. 부모가 부자인가 보네, 좋겠다는 좌절감입니다. 어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좋은 차를 타다니 식의 마음은 공격성이 다분하죠. 와, 진짜 멋지다. 나도 저런 차를 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하는 마음은 나를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감정이 다른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형성된 무의식 때문이에요. 사람의 무의식적인 감정은 크게 억울함, 외로움, 두려움, 열등감, 경쟁심 등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체계화한 용어가 무의식 감정이고 이 무의식 감정은 심리 패턴과 행동 패턴의 근간이 됩니다. 즉, 돈과 관련한 머니 패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능력이 있는데도 굳이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크게 벌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 내 분수에는 이게 맞아 라며 만족하죠. 반대로 분명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한데도 마음이 허해서 견딜 수 없어 라며 본인의 월급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긁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잃는 패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패턴, 노력 없이 빨리 벌 수 있는 허황된 것에만 투자하는 패턴, 힘들여 번 돈이 뒤로 계속 빠져나가는 패턴, 자신의 소비 욕구를 위해 돈을 다 써버리는 패턴 등이죠. 다행히 머니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부자의 머니 패턴을 만들기 위해 나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성공한 사례도 많다고 이 책은 밝힙니다. 내 문제를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이번에는 내 솔직한 선택이 아니라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대답을 찾아주세요. 지금 여러분은 4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하루아침에 40억 원이 생긴다면 두려울까요? 40억 원이 생긴 기분은 어떨까요? 이 돈에서 얼마를 한 달 생활비로 쓰고 싶으세요? 이 돈으로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돈이 생긴 것을 알고 가까운 친구가 찾아와 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억 원을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금방 세우실 수 있나요? 돈의 의미를 소비에 둔 사람은 이 경우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어디에 얼마를 떼어놔야지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부도 얼마를 하고 마는 일회성 소비처럼 여기는 머니 패턴이죠. 하지만 부자에게 돈의 의미는 소비가 아니라 유지와 증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40억 원이 생기면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이를테면 상가를 사서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나중에 시세 차익 등의 수익을 남기는 식으로 행동하죠. 이게 바로 부자의 머니 패턴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가진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해 라는 생각과 어떻게 돈을 불리지? 라는 생각의 차이죠.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요.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질문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기 전에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면 돈을 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거든요. 저축하는 이유, 자산을 늘리는 이유까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생각이 정리돼야 돈에 대한 가치관이 아주 선명하게 세워집니다. 돈은 가치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게 돈이죠. 그저 많이 갖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명확한 가치관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있어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도 보일 거예요. 물론 이런 조언이 말로는 쉽죠.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는 걸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에는 행동을 실천으로 옮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돈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올바른 머니 패턴이 생긴다는 거고요. 가치관은 돈을 벌게 만드는 열정의 밑바탕입니다. 가치관이 있어야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가치관에 대해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려다보고 살아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 책의 저자는 이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좌우명 쓰기 시간에는 분수대로 살기라고 적었을 정도니까요. 당시에는 이 말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 힘든 시기가 닥치고 나서야 이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죠. 나는 뱁새도 아니고 황새도 아니다. 나는 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탁월한 삶을 살도록 설계된 자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꿨답니다. 더 많은 돈을 갖는 것에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버리고 나니 예전보다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누구에게나 더 잘할 수 있는 능력,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면 자산이 늘어요.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잘못된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작은 울타리 안에 가두지 마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나쁜 겁니다. 내가 단순히 큰 돈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해요. 돈을 버는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선해야 오랫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돈을 버는 내가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알려주거든요.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읽을 수 있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제까지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니 패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환영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